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는 고객님들께 피부에 콜라겐이 부족하네요 라고 말씀드리면 저 족발 많이 먹는데요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족발과 닭발이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인 것은 사실이지만 콜라겐을 음식으로서 섭취를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수지 원장입니다. 요즘에 피부가 푸석푸석한데 어떻게 해야 얼굴에서 광을 좀 낼 수 있을까요? 윤기나고 반짝반짝한 피부, 모두가 원하는 피부 컨디션일 텐데요. 얼굴에서 광이 나려면 표면이 매끈하고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아야 합니다. 표면에 잔주름이 많거나 모공이 늘어져 있으면 빛이 난반사되면서 매끈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피부 수분도가 떨어져 있으면 각질도 들뜨고 푸석푸석해서 광나는 피부와 멀어지게 되죠. 매끈한 피부 표면을 만들고 피부 수분도를 올려주는 피부 구성 성분, 바로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피부 속 콜라겐을 올리는 홈케어와 피부과 시술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콜라겐이 중요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콜라겐은 피부를 지탱하는 성분입니다. 기둥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 탄력, 피부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콜라겐은 수분과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콜라겐이 부족한 노화된 피부는 수분도가 떨어지면서 푸석푸석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분해됩니다. 따라서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싶다면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키고 분해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피해주면 됩니다. 그럼 족발, 닭발처럼 콜라겐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광나는 피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세모입니다. 족발이나 닭발에도 영양 성분이 있으니까 영양소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고 피부가 건강해지면 광이 날 수 있겠죠. 하지만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였다고 해서 그 콜라겐이 피부로 이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모든 단백질은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콜라겐도 마찬가지고요.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된 콜라겐이 다시 삼중 나선형 형태의 콜라겐으로 만들어져 우리가 원하는 피부에 딱 도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특정 음식을 편식하는 것보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의 합성을 돕는 필수 성분으로 오렌지, 키위, 브로콜리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콜라겐 생성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이 풍부한 닭고기, 생선, 계란 같은 음식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는 콜라겐 분해를 막아줍니다. 따라서 음식으로 콜라겐을 보충하고 싶다면 특정 음식만 편식하는 것보다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 이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콜라겐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는 것입니다.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 잔주름이 생기고 피부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바로 피부 속 콜라겐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 이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은 피부 재생과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여동생이 있어요. 네. 뭐 팩도 하고 네. 뭐 이것저것 많이 찍어 바르더라고요. 네네. 그게 콜라겐 재생에 도움이 될까요? 바르는 콜라겐은 진피 안쪽으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콜라겐 자체가 분자량이 크기 때문인데요. 바르고 난 다음에 피부가 좋아졌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콜라겐이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피부 표면에 수분도가 올라가면서 광도 나고 매끈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네. 제 이제 가족들을 보면 일시적인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계속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표면의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콜라겐을 재생해주는 시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홈케어를 해봤는데 부족하다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홈케어를 열심히 해도 뭔가 피부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콜라겐을 합성하는 속도보다 분해되는 속도가 빨라지면 피부 속 콜라겐이 감소하면서 노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써마지,
툼페이스와 같은 고주파 장비들을 이용하는 방법, 스컬트락, 주베룩, 울트라콜과 같은 콜라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를 맞거나 직접 콜라겐을 주입하는 레티젠을 시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방법이 다양한 것 같은데 본인한테 맞는 시술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일단 얼굴 전반적인 탄력이 고민이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시술을 원하면 써마지, 툼페이스와 같은 장비를 이용한 시술을 권해드립니다. 국소 부위에 대한 고민, 예를 들면 눈가주름, 입가주름, 앞볼 모공 이렇게 고민되는 부위가 명확하게 있다면 그 부위에 집중적으로 주사 시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사 종류에 따라 성분도 다 다르고 적응증도 조금씩 다르니까요. 의사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콜라겐 주사 부작용은 없을까요? 스컬트라, 주베룩, 울트라콜과 같은 콜라겐 재생 주사는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결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콜라겐 재생 주사의 결절 위험은 수화하는 방법, 시술 테크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절의 위험을 낮추려면 시술 경험이 많은 의료진에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티젠은 단백질을 직접 넣어주는 것이라 드물지만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가 가렵고 붉어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시술 전후로 적절하게 처치를 해주면 알러지 반응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부가 반짝반짝 빛나려면 피부 속 수분이 중요하고 이 수분을 피부에 오래 머물게 하려면 콜라겐이 중요하다는 사실. 아무리 수분크림 바르고 팩도 꾸준히 해줘도 피부에 광이 나지 않고 푸석푸석하다면 콜라겐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콜라겐 홈케어 방법 꼭 실천하셔서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 갖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수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